안녕하세요, 오션하임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요, 바로 릴입니다. 이제 LBD 릴, 찌낚시에서 쓰이는 릴들이죠. 제가 원래는 릴 리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릴은 사실상 낚싯대처럼 개인적인 그 느낌을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특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냥 글을 통해서도 많이 쉽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릴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릴도 이것저것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켜봤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다 보면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들도 있지만, 약간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커버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제 관점에서 이 다이와하고 시마노 릴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들이 무엇인가 제가 느낀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크게 비교할 거는 이제 요거 테크늄이랑 토너먼트 둘 다 신형인 거거든요. 21 테크늄 그리고 22 토너먼트, 그리고 일단 후반부에 요 19 테크늄이랑 이제 21 테크늄의 차이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차이는 뭐 서트 1이 서트 2로 바뀌었다,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래그십 릴들만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런 릴도 있습니다. 다이와 시그너스 아마 19년 모델인가 그럴 거예요. 이번에 신형이 아니라 그 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너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드린 릴이 있는데 그 시마노의 하이퍼포스도 제가 있었습니다. 17년식 하이퍼포스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 아버님한테 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 드려가지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들도 얘기해 볼 영상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라 하면은 항상 요 플래그십에는 모든 게 다 갈려 들어가 있죠. 우선은 얘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영상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22 토너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21 테크늄이 있습니다. 21 테크늄은 제게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트로스를 빌려주셨던 그 형님한테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형님이 이제 릴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으셨을 거예요. 찌낚시용 릴이. 딴 것들은 이제 주변 지인분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필드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뭐 릴링감이라든지 좀 전작 요 19 테크늄이죠. 19 테크늄이랑 좀 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집에서 좀 이제 돌려보고 좀 외관이랑 이런 것도 보고 기능들도 보고 그 정도만 했습니다. 안에 풀어 헤치지는 않았습니다. 제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안에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거 튀면은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요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릴팩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릴을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사장님이시고요. 그분 영상에서 상세하게 안에 부품들도 다 볼 수 있어서 그분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제 옛날에 하이퍼포스도 그렇고 19 테크늄도 그렇고 이제 좌 핸들에서 우 핸들을 바꿀 때도 그분 영상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와 시마노, 다이와랑 시마노 어느 회사가 더 낫냐, 어느 회사 릴이 더 낫냐인데, 이거는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개인 취향적인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하고 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장점들하고 단점들을 확실히 아셔야 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이와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와의 LBD 릴입니다. 지금 뭐 시그너스도 여기 같이 냅둘게요. 요 다이와의 LBD 릴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냥 22 토너먼트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기능들이 요 시그니스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괄적으로 한번 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다이와 릴의 장점은요, 토크가 좋아요. 토크가 좋다는 게 감는 힘이 좋게 느껴져요. 상당히 기어비가 시마노의 같은 LBD랑 기어비가 비슷비슷하다 하더라도
다이와 릴이 확실하게 더 좋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성돔이나 뭐 뱅에돔 이런 게 없습니다. 뱅에돔 정말 비슷한 애는 있어요. 이제 8월에라고 있긴 있는데 감성돔이나 이런 고기들이 아니라 저희는 주로 찌낚시를 하면 만나게 되는 고기들이 줄전갱이 그리고 뭐 참돔 그 8월에라는 뱅에돔 같은 애 그 이외에 뭐 좀 부시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카와이라고 힘 좋은 애 있거든요. 그런 애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주랑 굉장히 비슷해요, 뉴질랜드가. 그 수심이 깊은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배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서야. 근데 애당초에 이제 그 선상으로 타고 가서 갯바위에 내리는 그런 비용이 한국하고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가격이 정말 정말 비쌉니다. 정말 정말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이제 짐을 많이 메고 이제 갯바위로 산 타고 갯바위 타고 뭐 바다 건너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도보 포인트 이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갯바위나 뭐 그런 포인트들 중에서 수심이 막 10m 나오는 곳이 정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권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저희가 찌낚시를 할 때는 우선은 레버를 주는 일보다는 드래그 해주는 역할이 좀 더 크기는 커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레버를 한번 잘못 줬다가 고기가 박아버리면 끝내는 거거든요. 특히 뭐 4자까지 정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5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수심 3m, 막 2m 이런 곳에서 5자 물면은 정말 피곤해져요. 답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상력을 제가 꽤 중요시 보는데, 그래서 권상력을 따졌을 때는 우선은 시마노보다는 다이와 릴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 베일의 두께에서 나오는 힘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이죠. 사실상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적인 릴의 디자인, 요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고 나서부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싫어하시는 연령층을 보게 되면은 이제 40, 50대, 60대 가시는 이제 저희 선배 조사님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 요 심플한 느낌이 이쁘게 느껴져요. 이렇게 커팅도 없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것도 이쁘고 깔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레버 브레이크 요 레버 자체가 굉장히 쥐기가 편하고 상당히 이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로 약간 일체형으로 딱 여기 밑에 이제 볼트가 박혀 있잖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전체가 다 한 피스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 위에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기어 요거 이제 모노코크로 바뀌면서 기어가 더 커져서 이제 요 릴링감도 사실 정말 좋아졌어요. 18토너나 뭐 그런 애들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비교는 못 하겠지만 사실상 요 다이와 보급릴이나 그냥 시마노 보급릴 돌려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릴링감이. 이 모노코크가 안 들어간 애들은 이 기어가 커지기 전까지는 뭔가 이거 몇 번, 두 번 쓰고 나서부터는 막 서걱서걱거리는 소리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요 모노코크로 바뀌면 또 다른 장점이 당연히 방수 성능도 훨씬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맥실 오일이랑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방수 성능이 좋다고 해요. 뉴질랜드에선 이거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너울이 치고 올라오는 장소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이제 저희가 낚시를 하게 되면은 뭐 4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2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몇 시간을 하시든지 간에 대부분 갯바위에 진입할 때 10km에서 15km 뭐 15km 정도는 이제 싸들고 간단 말이에요. 밑밥이랑 장비 이런 거 다 따지면요. 그렇게 다 들고 낚시하는 도중에 이제 생선 손질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칩니다. 사실상 어떤 곳은 포인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힘이 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릴 관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막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죠. 릴뿐만 아니라 뜰채, 뭐 낚싯대, 마지막에 이제 낚시를 마무리하고 접을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피곤해서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때 사고가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오면서 갯바위를 탈출하면서 장비를 떨구시는 조사님들도 계셔요. 그럴 때 요런 다이와릴, 요런 모노코크 바디에 맥실로 오일이 칠해져 있는 릴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꽤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놓일 것 같아요. 물론 가서 바로 닦으시고 이제 서비스 보내야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요 릴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우선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요, 이 바이트 오브 브레이크예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트 오브 브레이크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 뜻이 뭐냐? 이렇게까지 브레이크력이 과연 필요한가예요. 애당초에. 이 찌낚시가 아무래도 찌낚시의 대상어라는 게 일본에서는 웬만하면은 뱅에돔이에요.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그 다음에 이제 감성돔. 그렇게 세 개가 가장 활발하게 이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성돔보다는 뱅에돔입니다. 이 LB 릴들은요, 뱅에돔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걔네 특화예요. 그래서 사실상 낚싯대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이 레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바이터브라는 쓸데없이 엄청난 브레이크력을 주게 됨으로써 이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정말 빨리 마모돼요. 이거는 제가 이미 이 시그너스에서도 느꼈어요. 얘는 보급기예요. 이제 엔트리 모델인데 얘도 바이터브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터프 디지 기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 시그너스를 썼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북섬 끝에 쪽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대물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그날 이거 브레이크를 꽤 많이 쓰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5자 넘어간 애들이 꽤 종종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 부시리였던 것 같긴 해요. 부시리를 걸고 이 브레이크를 연속 한 7, 8번 땡기는 순간 얘가 한번 중간에 고착이 됐어요. 브레이크가 고착이 돼가지고 이게 뭐 되지가 않아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르고 나서 이게 좀 식히고 나니까 또 이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쓰죠. 근데 이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빨리 달아요. 너무 빨리 달아서 그 낚싯대에 꽂았을 때 나중에 점점 이게 거의 낚싯대랑 거의 가까워집니다. 낚싯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브레이크 요 간격 있죠. 낚싯대와의 간격, 이게 너무 좁아져요. 점점 쓰면 쓸수록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이게 거의 닿습니다. 거의 닿는 수준이 돼서 나중에는 브레이크 쓰기가 무서운 순간이 와요. 더 이상 남발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뉴질랜드 그렇습니다. 이 찌낚시용 릴에 부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트 오브 브레이크 요거는 장점도 있겠지만, 뱅에돔 같은 거 상대할 때는 뭐 세우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세심한 컨트롤이 뭐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죠. 근데 세심한 컨트롤 힘듭니다. 실제로는 대지를 저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연습하는 거랑 똑같이 이 릴도 저희가 5자, 6자 대물을 걸면은 이렇게 세심하게 살짝 눌러야지 이게 안 돼요. 필드에서 막상 대물을 걸면은. 어떤 프로분들, 이제 낚시 프로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유지하시면서. 웬만하면은 이거 침착하게 조금 눌러야지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또 제가 발견했던 게 이 다이와 릴. 바이터브가 달린 릴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브레이크를 한 방에 많이 빡빡 주는 게 아니라 또또또또또 하고 약간 따발총 쏘듯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3-4명은 봤습니다. 3-4명은 봤는데 그게 크게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위화감을 덜 주면서 낚싯대를 뭐 빨리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방에 이렇게 훅훅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시마노 서트 브레이크가 달린 릴들과는 다르게 다이와 릴을 장착했을 때는 낚싯대를 세우는 속도가 좀 느려요. 좀 느리기 때문에 빨리 올리려고 따다다다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 쏘기 시작하면은 좀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저거 브레이크 패드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터보 브레이크가 제 입장에서는 우선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기보다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많이 릴링감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시마노 릴이 릴링감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모노코크 바디와 맥실 오일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사실상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장점으로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냥 보내면은 돈만 지불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선은 저는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한국으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바뀜으로써 집에서 자가 정비 하시던 분들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특수 공구가 없어서는. 물론 그 공구 뭐 만들어서 어떻게 딸 수야 있겠죠. 딸 수야 있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하다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은 이제 기스를 막 내요. 실제로 제가 요 19테크 요거 바꾸면서, 19테크는 하이퍼포스랑 다르게 플랫헤드가 들어가요. 일자 드라이버로 따는 건데 육각 렌치가 아닙니다. 요거 그 육각이 아니라 요거 그 일자 드라이버로 따야 되는 건데, 일자 드라이버가 구멍은 맞는데 보통 이 앞에 머리 부분이 좀 넓어서 막 기스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 다이와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뭐 공구 만들어서 따려고 하면은 자가도 안 되고, 맥실 오일도 심지어 이제 그거를 일반인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재충전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버홀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가격도 나옵니다. 서비스비가 뉴질랜드 기준에서 이제 맥실 오일을 채워 넣을 때 가격 차이가 뭐 비슷하게 그냥 서비스만 하고 나온 애들이 들어갔다 오면은 시마노랑 다이와릴이 차이가 30불 차이가 나요. 30불이면은 대충 24,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오일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맥실 오일이랑 모노코크 버디 요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볼트도 없고 이뻐요. 이쁘고 기능도 더 좋아졌죠. 기어가 더 큰 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힘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졌고, 확실히 그거는 장점인데, 모노코크 바디까지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맥실 오일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거기까지 필요했는가? 정말 그런 이제 그 염분을 차단시키는 오일이라 해서 그 맥실 오일, 뭐 나사나 이런 데서 쓰는 거잖아요. 저희 그 잠깐 요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지금 낚시점에서 알바를 해요. 저는 학생인데 낚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번씩 트레이닝이 나와요. 시마노 다이와 이런 데서 트레이닝 오면서 이것저것 다 설명해주고 하죠. 항상 제품 홍보도 하시고, 이제 몇 개 던져줘서 써보라고도 하시고요. 거기서 그 맥실 오일을 실제로 가져와서 보여주시기도 했고, 기어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맥실 오일을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가지고 노는 게 신기한데, 요만한 통에 가져왔었어요. 오일을 한 요 정도 채워오셨었나 했는데 이게 100불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 듣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와 얘기하는 김에 빠르게 이제 모르셨을 것 같은 부분들 설명드리자면은, 옛날에 이제 18 토너먼트랑 22 토너먼트, 현재 토너먼트의 기어의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다르신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황동 그런 색깔이었고, 지금은 약간 은색깔이 띄고 있죠. 기어가. 그 기어가 뭐냐면요, 18 토너랑 그 솔티가 이런 애들에 들어가 있던 그 기어는 이제 그게 무슨 그 표면에 무슨 코팅을 입힌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묻혀놓은 코팅이 굉장히 빨리 닳는다고 오히려 단점이 된 것 같아서 아예 소재 자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소재도 알려줬었는데 어떤 소재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슨 숫자 붙거든요. 근데 그 소재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느끼는 다이와릴의 장점은 시마노 릴보다 우선은 토크가 더 좋다, 건상력이 좋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쁘다, 세 번째로는 방수성이 더 좋은 것 같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바이터보 브레이크가 달린 요즘 다이와 LB 릴들은 그닥 별로인 것 같다. 패드가 너무 빨리 닳고 교환 주기가 너무 빨리 온다. 내만에서 이제 2자 3자 잡으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쓰실 일도 애초에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나 이제 다른 분들처럼 해외나 어디 제주도 뭐 이런데 4자 5자 흔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 브레이크 패드 닿는 거 굉장히 빨리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단점이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드랙이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 ATD 드랙,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너무 좋아요. 따닥따닥 거리고, 이 소리를 제가 좋아해서 그 시계도 보면은 베젤 이제 있는 시계들이 있잖아요. 그 베젤이 이렇게 메카니컬한 사운드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조용히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 딱딱딱 소리 나는 애들인데, 전 그 딱딱딱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드랙이. 근데 이 ATD가 이게 정말 장점이다 단점인데,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도 느껴져요. 수심이 이제 확보된 곳에서 는 괜찮아요. 한국이나 일본 뭐 수심 8m 나오고 10m 나오고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에서
이 ATD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요. 줄을 풀어서 확인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적당하다, 이 정도가 내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낚시하는 드랙의 세팅이다, 이게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정해지는데 얘는 시마누리라고 다르게 ATD는 가끔 지가 알아서 좀 더 풀어버려요. 이게 오히려 단점이에요, 저한테는. 갯바위에서 수심이 낮아서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풀리든지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와프라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게 정말 단점으로 느껴져요. 그 와프라고 하면 선착장입니다. 선착장들 보시게 되면은 밑에 기둥이 있어요. 밑에 기둥이 있고 위에 나무 판자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또 위에도 기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물을 걸면은 마지막에 이제 보통 4자 이상 애들을 걸게 되면요,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우선 수면에 한번 띄우고 나면은 거의 포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는 괜찮은데, 줄전갱이라든지 파로레라든지 그런 애들, 뭐 부시리도 그렇고요. 부시리는 애당초에 뭐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는 애니까 얘네는 뭐 제외하고라도, 특히 줄전갱이나 파로레 요런 거 걸었을 때는 마지막에 돌진할 때 이제 담으려고 하는데 쓰잘데기 없이 마지막에 돌진하는데 이 드랙이 그 정도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썼던 힘보다는 덜 쓰니까 잡아줘야 되는데 가끔 지가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D 드랙은 제 입장에서는 양날검입니다. 이게 너무 오토예요. 너무 오토로 바뀐 거죠. 차로 따지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제 풀고 뭐 말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거 ATD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ATD 작동 원리가 타입이 어떤 그리스를 넣냐에 따라서 뭐 그 제동이 달라진다고 한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리스를 도포해버리면 일반 드랙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비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저는 서비스를 보내면 일반 그냥 그 오일을 발라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스를 발라달라고 할 겁니다. 일반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ATD가 마음에는 안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점,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마노 릴보다 관상력이 좋다. 디자인이 이쁘다. 그리고 이 레버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완전 단점이다, 제 기준에서 완전 단점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레버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 이 바이터보 브레이크는 제 입장에선 이거는 단점입니다. 애당초에 그 정도의 브레이크력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레버라는 게 어쨌든 레버 브레이크라는 게 잡아주는 용도도 있겠지만 낚싯대를 세우는 용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옛날에야 LBDD 드랙이 없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역할도 해주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지금은 뭐 드랙도 있는 마당에 굳이 그렇게까지 브레이크력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외에 장단점은 모노코크 바디라든지 이제 요 맥실로일, 요거는 그냥 장단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 다이바디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마노리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교도 할 거기 때문에 19 테크늄도 가져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시마노 릴들의 장점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LBD 포함 모든 릴들입니다. 시마노의 모든 릴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다이와 팬 분들도. 우선은 릴링감은 시마노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아직까지도 좋습니다.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요. 릴링감이 장점이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매끄러워요. 엄청 매끄러워요. 21도 그렇고 19도 그렇고 뭐 일반 보급 릴을 써도 꽤 매끄럽다고 느껴져요. 시마노 릴은 하이퍼포스도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그래서 릴링감은 시마노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분명한 장점이고, 자전거를 만졌던 회사라서 그런 기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밀도 기술이 있는지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LB 쪽으로 보자면은 LB 시마노 릴의 장점이라 하면요, 이 베일을 닫고 여는 게 우선 요것도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뭐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요 시마노 릴하고 다이와 릴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베일을 젖히고 닫는 게 있잖아요. 요 닫히는 게 시마노는 꽤 세게 닫혀진단 말이에요. 21도 그렇고 요 19 테크도 그렇고 요 하이퍼버스도 그렇고 다 어쨌든 어느 정도 요렇게 탁 닫히는 느낌이 있는데, 다이와 릴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부드럽게 쑥 넘어가는 느낌이라 가끔 가다가 정말 큰 고기들이 물었을 때 뭐 줄을 주다가 한 손으로 베일을 제끼시든 아니면은 요렇게 잡고 하다가 요렇게 닫아주든 할 때
요 다이와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닦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챔질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다이와릴을 쓸 때. 정말 많아요, 그게. 다이와리를 쓸 때는 어쨌든 그 허챔질이 꽤 있는데, 그래서 챔질을 딱 이게 닦이고 챔질해야 되는데 안 닦이다 보니까 줄이 후루루 날아가 버리죠. 그럼 이미 곡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시마노 릴을 쓰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누르면 우선은 무조건 닦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큰 메리트로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요 브레이크, 서트 브레이크가 굉장히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요거 서트 1, 서트 2 얘기 좀 이따가 하긴 할 텐데, 제가 그 다이와의 원웨이 오실레이션이 달린 일들, 뭐 토너먼트, 전 토너먼트라든지 임펄트 이런 애들을 필드에서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임펄트를 제가 한번 그거를 돌려보고 했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원웨이 오실레이션은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핸들은 어쨌든 돌아가기 때문에 둘 다 목적이 진동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핸들이 안 돌아가는 쪽이 더 장점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 외에 이 바이터보, 뭐 좀 더 정교하게 뭐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더 강하게 뭐 세울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기야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뱅에돔 한에서의 설명인 거고요. 다른 어종들 참돔, 줄전갱이, 부시리 그 위에 다른 고기들 걔네 낚을 때는 사실상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서트 브레이크가 달린 모델들 테크늄, 하이퍼포스 요 두 개밖에 없긴 하죠. 서트 브레이크 달린 애들이. 이 서트 브레이크가 상당히 확실히 썼을 때 대를 세우는 속도가 빨라요. 대를 세우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왜 안정적이냐면요. 저희가 대물을 걸었을 때 레버를 주잖아요. 레버를 주게 되면은 이 다이와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잖아요. 이게 돌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레버를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대를 어느 정도 세우려고 레버를 딱딱딱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액션이 힘든 거예요. 특히 뉴질랜드는 계속 말하지만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아요. 레버를 주고 빨리 대응해서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질 하다가 빨리 감아야 되는데 제 영상들을 제가 편집하면서 보면은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핸들을 찾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게 이러고 있어요. 잡을까 말까 핸들 어디 갔지? 약간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선은 이 시마노 서트 브레이크가 달린 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거의 제가 마지막으로 감각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내가 릴을 잘 돌리고 있나? 대물을 상대할 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고기 잡을 때도 이러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감으면서 대략적으로 이 브레이크 줄 때 놓게 되면은 놓지 않아도 돼요. 사실상 안 돌아가니까 놓지 않아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놓기는 놔요. 저는. 근데 어디에서 났는지 대략 감각적으로 아니까 손이 바로 가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당초에 놓지 않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트 브레이크가 실질적으로 낚싯대를 세우기도 빠르고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브레이크를 쓸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서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장점으로 꼽자면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이 일반 드랙이 달려있는 게 좋아요. 이제 드랙력도 테크늄 기준에선 10kg예요. 테크늄 기준에선 10kg예요. 다이와 토너먼트는 8kg죠. 브레이크력이 14kg인가 16kg인가가 들어가 있고 얘는 테크늄 한에서입니다. 아마 하이퍼포스는 신형은 모르겠는데 17 하이퍼포스는 아마 브레이크력도 드랙력도 8kg인가 그래요. 근데 테크늄들은 10kg, 10kg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무난하고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랙도 그냥 제가 딱 좋은 만큼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풀었던 이 느낌대로만 풀려나가니까 오히려 뉴질랜드나 이런 데에서는 수심이 얕은 곳에 사용할 때는 꽤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시마노도 심하노잖아요. 얘네도 단점이 있어요. 얘네 일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서트 브레이크가 달린 모델들 하이퍼포스, 테크늄 얘네 기준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서트 브레이크는 사용할 때는 장점이에요. 분명 요 레버를 주는 요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릴을 이렇게 돌면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핸들이.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줄을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서 여유줄이 좀 많이 나가서
여유줄이 많이 온 상태에서 그때 입질이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줄을 잡고 이제 팽팽하게 해주면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그 순간에 그런 타이밍에 입질이 오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줄을 한번 감아주고 요거 챔질하는 동작에서 가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 출조 5번, 7번, 10번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단점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점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 이 서트 브레이크 달린 릴들 빼고는 세상 모든 스피닝 릴은 이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핸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원투라든지 원투 낚시나 루어 낚시 베이 캐스팅, 서프베이링 무슨 릴을 사용하든 간에 모든 릴은 요거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가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이와처럼 모노코크 바디 요런 게 아니라서 직접 풀 수가 있어요. 다 풀어 제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좋은데요. 그거는 좋은데 안에 부품들이 꽤 복잡합니다. 핸들 쪽부터 이제 탈거하기 시작하면은 안에 굉장히 우리 클러치 스프링이라든지 그 조그마한 기둥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한번 떨구면 사라지면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못 찾아요. 그냥 못 찾아요. 이거 제가 이 테크늄 19 테크늄 이거 가락 제끼면서 얘 하이퍼포스는 갈아 제낄 때 그런 미스테이크가 없었는데 얘는 스프링이 사라지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사이드 스토리니까 그런 게 좀 자가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귀찮으실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요 레버 브레이크가 조금 레버 자체가 조금 다이와랑 비교했을 때는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굳이 꼽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다이와는 일체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까지 다 일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파츠가 하나라서 꽤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근데 요 시마노 거는 보시게 되면은 볼트가 여기 박혀 있죠. 요 실제 핸들은 요게 다인 거예요. 요게 다인 거라서 이게 유격이 이제 좀 많이 사용해서 풀리거나 할 때는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 브레이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굳이 꽂자면 단점이랄 수도 있고요. 요 노브 이 시마노 LB릴들은 다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나올 때 스트레이트 레버로 안 나옵니다. 이게 편하기도 한데 처음에는 좀 적응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이와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용하면은 꽤 편해요. 레버를 주는 게 이제 손가락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스트레이트 레버로 튜닝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볼트가 있죠. 유메아 거 사셔서 스트레이트 레버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색깔 안 맞으시면은 그냥 사포로 밀어내시고 도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레버를 온오프 할 때 다이와리처럼 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게 조금 단점은 아니지만 불편할 수는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제가 굳이 이 시마노 릴들을 쓰면서 와 이건 진짜 단점이다 싶은 느낌을 받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굳이 단점 수로 보자면 왠지 다이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풀도 따로 있기야 하지만 릴을 2개 들고 다닙니다. 2개 들고 다니고 이제 그걸 먼데 갈 때는 2개를 들고 다녀요. 코앞에 갔을 때는 그냥 테크늄이랑 요거 하나. 여기는 합사 감겨 있습니다. 합사 이제 15파운드가 감겨져 있고요. 여기에는 나일론 3호가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냥 바꿔서 갈아 끼면서 쓰고 있고요. 이제 저기 대물이 많이 나오는 북섬의 맨 끝자리들 그런 데 갈 때는 토너도 챙겨갑니다. 3000번이지만 4호 원줄이 150m가 감겨요. 그래서 얘는 지금 4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4호 원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물들을 상대하실 때는 레버보다는 드래기하는 역할이 더 커요. 릴에서는요. 낚싯대를 제외하고 그냥 릴만 놓고 봤을 때는 드래기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 다이와 릴도 챙겨갑니다. 얘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제 이번에 사이드 스토리 느낌으로 요 19 테크늄하고 그리고 21 테크늄 요 차이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19 테크늄에 대한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바보카라는 분이 올리셨던 거 그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확실하지는 않은데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우선 한번 다뤄보고 갈게요. 우선 요 19 테크늄, 15 테크늄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분은 없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없다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해부해서 본 것도 아니고 볼 줄도 몰라요. 차이점을 제가 뭐 몰라요. 그 부품이 다른지 안 다른 똑같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만 시마노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코어 프로텍트가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근데 코어 프로텍트가 아니라 시마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얘 엑스 프로텍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윤성 시마노 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옛날 그 릴들 다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링크가.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우선 엑스 프로텍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건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부품을 제가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머 있죠. 17 하이퍼포스보다 이 덜덜이가 개선돼서 나왔느냐. 서트1은 똑같이 서트1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냥 제가 사용했을 때 느낌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덜덜은 거려요. 똑같이 덜덜은 거리는데 제가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진짜 정확합니다. 제가 느끼는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17 하이퍼포스 핸들이랑 얘 핸들을 무게 달아놓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덜덜 거리는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덜덜 거리고 있잖아요. 육안으로도 보이고. 다만 이 덜덜 거림에 이 딱딱딱 거리는 느낌이 그냥 하이퍼포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15 테크늄하고는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17 하이퍼포스보다는 이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요게 느낌이 서스펜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따졌을 때. 그 자동차를 타셨을 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튜닝하시고 하시면서 모디 다시면서 서스펜션을 갖다가 코일 오버라든지 뭐 로어링 스프링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꿔놔요. 차를 막 낮춘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코너링도 더 좋아지고 정속감은 있고 다만 궁디가 파괴되는 느낌이 있죠. 엉덩이가 이 진동을 이제 다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가 파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요게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덜덜이 효과 느낌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덜덜거리는 게 튜닝한 서스펜션 느낌으로 따다다다 엉덩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얘는 그 정도로 따다다 거리는 느낌은 아니다. 똑같이 덜덜은 거립니다. 분명 똑같이 덜덜 거리는데 좀 더 부드럽게 덜덜 거리는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글들을 보시게 되면은 찾아보시면은 개선이 된 것 같다 쓰시는 분들이 그래요.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실까 합니다. 덜덜거리는 현상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다만 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제가 느꼈었을 때는 하이퍼포스랑 19테크 요 두 개를 따지고 봤을 때는 19테크가 덜덜거리는 게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얘는 중고로 샀었습니다. 얘는 릴을 중고로 샀었는데 중고로 샀을 때 이 파우치랑 릴 파우치랑 스풀도 있었어요. 박스는 없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직구로 했었을 때 이 21 테크늄이랑 50불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형 서투2가 들어간 얘랑 50불 차이밖에 안 났는데 굳이 저는 얘를 산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 보자면은 첫 번째로 우선 처음에 보통 이거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 그럼 신형이 낫지 않나. 신형이 낫지 않나. 당연히 신형이 낫겠죠. 기능으로 다 따졌을 때. 근데 얘네 차이가 있어요. 얘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더 가벼워요.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요. 얘가 서트가 달린 모델이 240g인가? 245g인가? 그렇고 요 서트2 얘 300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255g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서트가 안 달린 19 테크늄은 230g입니다.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좀 더 가볍고요. 그리고
저는 서트 브레이크 요게 우선은 이게 덜덜이가 마음에 걸리셔서 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기존에 17 하이퍼포스를 써봤었을 때 이게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게 덜덜거리면 이게 신경 쓰이기로, 요게 덜덜거리면 요게 신경 쓰이는데 실제로 필드에 가져가서 댐을 걸고 사용하실 때는 이게 안 느껴져요, 덜덜거리는 게. 왜냐하면 대가 지금 꼬꾸라지고 얘를 지금 세우고 요런 거에 집중이 다 되다 보니까 덜덜거리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애당초. 그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서트 1이든 2든 어쨌든 간에 저는 서트 1 덜덜거림이 크게 신경이 안 쓰였기 때문에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트 2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얘도 어쨌든 덜덜거려요. 어느 특정 지점 가면요. 다만 안에 부품 이것저것 추가하고 이거 뭐 무게 좀 바꾸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됐어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어느 특정 부위에 들어가면은 얘도 덜덜 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살짝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디가 따닥 거리죠. 덜덜 거리는 곳이 있어요. 저 서트원처럼 미친듯이 따다다다 거리는 건 아닌데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쯤에 어쨌든 덜덜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브를 바꾸게 되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덜덜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덜덜은 얘도 거립니다. 물론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95%는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아요. 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서트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고 해서 얘를 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옷도 그렇고 낚싯대랑 이 릴을 꽂았을 때 색깔의 조합 같은 것도 좀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낚시를 하시면서 그 보는 맛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는 맛으로 봤을 때 저는 대부분 이제 저는 다 가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검은접접한 느낌의 빨간색이 들어가면은 가마대 어느 걸 꽂아도 괜찮게 색깔이 어우러져서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21 테크늄은 아예 건메탈에 옐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건메탈에 이 옐로 요거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롬 색깔 요 색상의 조합이 이쁘게 꽂았을 때 이쁘게 나오는 로드가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마노 대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마같이 구레 경기에 꽂을 때는 이뻐요. 왜냐면 색깔이 딱 맞거든요. 가마 색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보시게 되면은 구레 경기에 꽂았을 때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릴이 우선 여기 릴의 바디 색깔이랑 이 구레 경기, 친우 경기 구레 경기가 더 어울려요. 친우 경기는 왜냐면 빨간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금 색깔 있고 크롬 색깔 있고 요런 심지어 링들도 요 건메탈 색깔이랑 비슷하게 겹치죠. 그리고 요 앞에 레이블링 부분들이 요 색깔이랑 어느 정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얘에 꽂았을 땐 이뻐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 아이데나 어텐더 2, 어텐더 3 이런 애들 꽂았을 때는 이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상 조합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졌을 때는 19테크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본 어떤 유튜버 분의 글을 보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고 또 산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그분이 15테크, 19테크, 21테크를 써봤다 했었어요. 그 일본 분이세요. 그분 일본 분 계시는데 설명하셨던 게 처음에 이거 엄청 막 불평을 가지시더라고요. 21테크는요. 이 노브 돌아가는 거. 이 노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안 돌아간다 하더라고. 몇 바퀴 뭐 돌고 안 돈다고 막. 근데 아마 그거는 그분이 구매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리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안에 뭐 이제 오일이 좀 굳어서 그랬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안 써가지고 덜 풀렸다라든지 21테크 이거는 지금 아마 사용하신 지가 뭐 2년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2, 3년 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갑니다. 우선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19테크는 엄청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 21테크보다도 굉장히 부드럽게 힘이 거의 안 들어가도 그냥 돌아간다는 느낌? 얘는 살짝 좀 밀어줘야 되는 느낌이 있으면은 얘는 그냥 힘 안 주고 그냥 갖다만 대도 휙 돌아버려요. 휙.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굳이 이 조그만한 것들 따지자면 여기에 있는 소재가, 노브에 들어간 소재가, 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뉴질랜드랑 호주 이런 더운 나라에 있다 보면 이거 나중에 아마 끈적해질 거예요.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분명 끈적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뭐 그때 가서 교체를 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적인 자동차에 보면 안 녹는 대시보드들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2000년 초반에서 한 10년까지 어떤 차들 보면은 대시보드가 녹는 차량들도 있어요. 얘는 따지자면 그런 느낌인 거고, 얘는 안 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위에가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스풀 하나 주는 게 굉장히 또 큰 장점이죠. 스풀 하나가 같이 딸려온다는 게. 물론 스풀 하나만 보셨을 때 테크늄이나 토너먼트 이런 애들이 그 200불이 넘어요. 막 20만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2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저렴한 릴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저가 릴 정도의 릴이 가격대가 나오는 건데, 다이와 디디야 뭐 애당초에 3000번이 4호도 150m 감고 막 그래 버리니까 크게 뭐 문제점은 없지만, 얘는 3호 150m거든요 3000번이. 근데 이렇게 보조 스풀 하나 주니까, 이거는 뭐 P 합사 전용 스풀은 아니지만 여기 P 안에 저는 이제 그 백킹, 이제 나일론 줄 백킹을 한 다음에 지금 P를 그 FG로 엮어놓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한 120m 정도 합사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은 요거 꺼내서 그냥 합사 걸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합사를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합사는 찐악시용 합사가 아니라서 꽤 많이 날릴 거예요, 표층에서. 이제 바람 좀 많이 불고 하면은. 근데 어쨌든 스풀 하나를 더 주는 게 어쨌든 또 장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총평 한번 해보자면요. 느낌 바로는 해외 같은데, 뉴질랜드나 뭐 호주, 그리고 뭐 싱가포르 어디 해외 같은 데에서 찌낚시를 하시면서 대상어종이 좀 큰 애들을 좀 많이 거시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거의 쓸 일이 없다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낚시가 더 중요하다, 낚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토너먼트를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긴 해요. 거의 레버 남발 없이 그냥 드래그로만 치고받고 하신다면은 토너먼트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밸런스랑 그리고 추후에 관리 문제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나는 좀 복잡한 거 싫다, 그냥 웬만하면은 뭐 좀 자가수리 되고 한국에 보내지 않고 자가수리 그냥 그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크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장단점이 갈려요. 두 개를 직접 써보시면 그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이와랑 시마노로 따지자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기술력이 좋다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낚시 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찌낚시 때도 보면 시마노 때도 그렇고 다이와 때도 그렇고 가마가츠도 그렇고 다 느낌이 달라요, 실제로. 그게 뭐 본조자든 선조자든 동조자들지 간에, 가마떼 같은 경우에는 선조자든 본조자든 동조자든 어쨌든 얘네는 전체적으로 대들이 선조자도 그렇고 좀 끈끈한 느낌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시마노 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얘네는 다 좀 약간 뭔가 토키한데 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토크력 있는데 뭔가 좀 토크가 많이 걸리는 느낌? 2, 3번이 약간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대들이. 다이와 때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다이와 때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 근데 왠지 그냥 NS사보다 훨씬 좋은 느낌? NS사가 약간 보면 NS의 그 알바트로스 썼을 때 느낌이 뭔가 약간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제가 아는 형님이 이제 다이와대로 쓰시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 무난하게 잡아봤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릴들도 그렇습니다. 얘네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릴은 뭐 가마가치는 없죠. 시마노 아니면 다이와예요. LB 릴은 사실상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이 두 회사 제품을 고르셨을 때 다이와가 더 좋냐 시마노가 더 좋냐,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취향이신 거고요.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신데 시마노 LB가 좋냐 다이와 LB가 좋냐, 이제 약간 둘 다 느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보금 라인들을 하나씩 사서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는 보금 라인들이 어쨌든 손님을, 새로운 커스터머를 끌어야 되다 보니까 꽤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시그너스만 해도
기존의 토너먼트들이 옛날 토너먼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시마노 이제 기본 라인업인 애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대충 특징적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마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릴링감인 거고요. 다이와의 가장 큰 장점은 권상용인 것 같아요. 토크. 이 감아들이는 힘.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시마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서트 브레이크 달린 모델 한에서는 그냥 이거 핸들 돌리는 거 요게 그냥 적응 안 되는 정도 처음에 그거 적응 안 된다는 느낌이랑 이걸로 인해서 여유줄이 있을 때 여유줄이 너무 많이 줬을 때 감아들여야 될 때 그 타이밍이 엇박이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거 굳이 따지자면 그건 거고요. 다이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 바이터브 브레이크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빨리 달아서 거의 그냥 소모품이 돼버렸다.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 정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정도 급으로 빨리 답니다. 굉장히 빨리 닳고 얘는 어쨌든 반영구적으로 간다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뭐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 단점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19 테크늄하고 21 테크늄의 차이도 그 정도가 있고요. 자, 이 영상으로 양사의 플래그십 릴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